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어떤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은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당당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병이 든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직장을 갔는데도 이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음으로써 회사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 직장 생활에서 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하고 여리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남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악한 사람은 아닌데, 악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음에 7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 조직에서, 이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하자가 있는 인간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왕따를 당하거나 은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진짜로 아주 못된 놈이거나 나쁜 사람이라며 인간관계에서 어떤 박살 나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더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이유로 인해서 조금 야가 빠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회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순수한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나의 친한 사람이나 가족하고 있을 때야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착한 건 좋지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이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략도 필요하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지도 않는데 내가 순수하다는 이유로, 내가 착하다는 이유로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는 그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국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랬을 때는 물러섬이 없다. 위태롭지 않다. 100점 100승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이 인간관계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 존중합니다. 당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리듯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특징 첫 번째는 자신감의 부족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 거예요. 이런 거죠.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저보다 기가 센 사람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인상 쓰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변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매번 당하기만 해요. 제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개발적인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즉, 자신감의 실제 의미는 이걸 말해요. 성공 경험. 나 이거 해봤어. 나 이거 그래서 할 수 있어. 나 예전에 이거 해봤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좀 길어지지만 해봤어. 할 수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리고 행동이에요. 노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얼굴에, 이 표정에, 이 모든 것에 자신감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저는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전 성격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 인간관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찌됐든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을 해서 자신감을 키워도 부족할 시간에 자꾸 나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전 인간관계 항상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은 경험을 말합니다. 성공 경험.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을 쌓아라. 이걸 쌓기 위해서 뭐라도 나를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해서 괜찮은 나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이거라면 이거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항상 30분씩 지각하면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매일 상사한테 욕을 먹고 꾸중을 받았다라면 이거를 한 달이라도 매일 공부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내가 전문가가 되어버리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자신감이란 말은 너무 두루뭉실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저는 평생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한 개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데. 그런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는 이게 안 먹힌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결국은 이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이 냉정한, 이 객관적인 이 상황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전 자신감이 부족해요. 전 소심해요. 전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전 상처를 잘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걸 용납해주기는커녕 너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넌 아직도 그거를 못 고치냐?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항변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있으면 이게 되고 이게 있으면 이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내가 저 부족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직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오히려 큰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뒷담화를 자주 한다. 하나부터 볼게요. 결국은 이제 부정적과 이 불만은 같은 개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만나면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자마자
나 죽고 싶다, 나 자살하고 싶다, 나는 왜 인생이 이런지도 모르겠다, 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아 정말 이 사회는 썩었어, 여긴 너무 더러워, 난 우리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난 우리 가족도 싫고 자식도 싫고 뭣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야 우리 놀러 갈까? 됐어, 나 싫어. 야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이 나 입맛 없어. 우리 운동하러 갈까? 뭐하러 운동해, 귀찮게. 이런 식으로 항상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때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물며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관계,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이런 모습은 엄청난 단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용납할 수 있죠. 아이고 너 힘드니까 그래 좀 쉬어라, 내가 이해해줄게, 다음에 네 시간 되면 나한테 전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성격이나 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결국은 위에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어떤 사람으로 볼 확률이 아주 높다. 얘는 정말로 회사를 왜 나오나, 그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오해할 확률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런 어떤 장점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돼버리면 이 조직은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되도록 적극적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직장 생활에서 어차피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진급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마치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돼버리면 주변의 평판도 나빠지게 될 것이고, 점점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내 일거리는 없어지게 되고 내 자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서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는 게 지옥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가 없다. 부하 직원들도 나를 오히려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직장생활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 이건 뒷담화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게, 물론 면전에서 욕먹는 거 가장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분 안 좋은 게, 나만 모르는데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올 때 이 뒷담화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몇 번 해버리면 이 조직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되도록 말조심을 해라. 그리고 내가 되도록 할 말 있으면 지금 그냥 이 순간 깔끔하게 당당하게 해버리자. 근데 뭐 말 그대로 이럴 수 있어. 내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저 할 말을 잘 못해요. 만약에 말을 못했으면 나중에 불러서 당사자와 1대1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고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구 부장님이 친구 누구누구가 이랬다더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소문이 되면서 뒷담화가 되면서 내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면 되도록 뒷담화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 그리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당당하게, 아니면 좀 떨리더라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뒷담화하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완전히 저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상종 못할 사람이야 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좋은 마음으로써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는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와전해가지고 누구누구가 부장님 이상하게 욕을 하던데요, 험담하던 대로 해버리면 졸지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래도 더군다나 이 조직 내에서 같이 이 관계를 형성한 사람한테는 뒷담화를 절대 하지 마라. 즉
어떠한 사람은 이 부정적인 거나 이 불만이라는 것은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정에 가서 뭐 가족이든 진짜 친구나 진짜 이거는 소문이 나지 않을 그 친구한테나 말하는 것이지, 되도록 이 관계 속에서는 이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험담하는 것은 결국 그 험담의 화살이 돌아와서 내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청 능력이 떨어진다. 사실은 이제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경청 능력이 떨어져요.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의도 파악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를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라 다 듣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듣는다? 자기 식대로 듣는다. 그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한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직도 듣지를 못하냐고. 그럼 내 입장에서 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내 입장을 잠시 놔두고 저 사람의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 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아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꾸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조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혼자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혼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네.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괜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네. 저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정보를 주면 안 되겠다. 속에 있는 말을 아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결국 이 사람은 오히려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경청 능력이 내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되지만, 경청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엉뚱하게 듣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나한테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는 또 왕따 당했어, 무시당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특징 네 번째, 건방지면 끝난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그만큼 잘났다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들이 볼 때 그 동료들의 기분은 어떨 거냐 이거죠. 심하게 나를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내 잘난 맛에 그냥 살려면 혼자 자영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 개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든 사회든 이 인간관계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건방지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게 돼버리면, 교만하게 돼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아니면 또한 누구누구는 시기할 수 있다, 질투할 수 있다, 오히려 나의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초심이 중요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대단한 것은 내가 그렇게 잘난 척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에서 이 사람은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조직이 나를 알아서 그렇게 평가를 해줄 것인데 미리서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것은 결국은 관종일 뿐이다. 마치 내가 내 스스로가 먹잇감이 되는 것과 같다. 내가 그렇게 나 이렇게 잘난 놈입니다. 나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냐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먹잇감,
타켓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이 겸손한 마음, 이 초심을 갖고 해야만이 이 인간관계든 이 사회생활이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건방지고 이기적인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지나친 배려, 이것도 안 좋다. 내가 너무 이 잘난 것을 과시하는 것도 결국은 이 사회생활에서 빵점이지만 내가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저자세로 예쁜 짓 하는 것처럼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저 좀 인정해주세요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하고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마치 성공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갖다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와, 저 사람은 성공에 너무 눈이 멀어서 평생 아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저 모습 너무 좀 초라하다, 불쌍하다.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나를 무시하고 또 험담하게 된다. 즉 결국은 너무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 그렇게 교만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회적인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저자세로 예쁜 짓 하는 이런 관종과 같은 이런 마음을 보이는 것도 이 어떤 조직에서 왕따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적당히 자기를 숨길 줄 알아야지. 사회생활이란 건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적당히 중간만 가면서 자기 할 업무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직장 상사나 동료한테 어떤 예쁨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자세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는커녕 그런 나를 더 무시하게 되고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쓸데없는 말이 많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물론 말이 꼭 많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할 말을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항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당당하게,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많은 것은 누가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부장님 제가 저번 주에는 이거 아니라고 바빴고, 어제는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제가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토로하듯이, 한탄하듯이, 좀 기분 나쁘게 제가 표현한다면, 이 징징대듯이, 투덜투덜 대듯이, 마치 어린애가 짜증내듯이, 엄마, 아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성인으로서 담백하게 깔끔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 제 상황이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징징대듯이 투덜대는 식으로 저의 이 상황도 이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게 돼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가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기는커녕 얘는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굴지? 그런 식으로 더 안 좋게 평가하게 되고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는 이 건강한 성인이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저 좀 이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저자세로 징징대듯이 투덜대듯이 이렇게 공감받으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해도 친한 친구도 가족도 이렇게 했을 때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 비즈니스, 이 사회, 이 비즈니스라는 건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쟁터와 같잖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 경쟁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심리게임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징징대는 이 여린 마음, 나약한 마음, 이 핑계나 대고 있고 궁시렁 대고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네 아니어도 올 사람 많이 있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궁시렁 대는 걸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다. 왜냐면 궁시렁 된다는 건 대화하지 않고 혼자 그냥 속으로 말한 독백하고 똑같아요. 그건 혼자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대화할 때는 내 의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부장님 오늘까지 꼭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말 이거를 깜빡해버렸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표를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그래서 말이 많을수록 사실은 헛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어떤 주어진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거 좋지. 막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의 어떤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시당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하지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해를 주지 않으니까 또 나는 무시당했어. 나는 상처받았어. 자존심 상해. 나는 지금 기분 나빠서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을 거야. 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책임감이 없다. 남 탓. 이건 뭐 누구나 알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건강한 1대1의 성인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질 내가 먼저 나를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런 나를 좋아할까요? 불편할까요? 내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내 스스로 꼿꼿하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책임감이 없고 자꾸 모든 것을 이 불만스럽게 남 탓을 해버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책임감을 지고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나를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 너 이거 잘못한 거 이건 네 탓이야. 그런데도 이건 제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건 김대리 탓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항변 이 핑계만 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말만 계속 하다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십중포화를 맞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그 연애가 핫 이슈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 연예인이 이런 잘못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제가 이 모든 사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들은 사랑한 사이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마치 이거를 포장하려고 하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해버리면 해버릴수록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나를 더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화를 내서라도 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봐도 확실히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한 80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20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80을 잘못한 모든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도 깔끔하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저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신뢰감이 형성되는데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막 궁시렁대면서 핑계대고 남 탓해버리면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 끝나요.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저 사람은 깜냥이 되지 않구나. 대화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무시해야 되겠구나. 신경을 좀 꺼버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항상 난타라는 사람이구나. 핑계만 대구나. 솔직하지 못하구나. 당당하지 못하구나. 라고 이미지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자.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물론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활발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원래 좀 조용하고 뭐 내성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마치 내가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그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피해자면 저 이거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상처 잘 받는 성격이에요. 저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저 어릴 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저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저를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좋은 마음인데 이거는 가정 내에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이런 심리가 마치 직장 생활에서 이 사회 생활에서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나의 어떤 부모도 이거를 해주지 못했는데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심리 전쟁에서, 이 심리 게임에서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당신에게는 따뜻하게 항상 해드릴게요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시할 수 있고 깔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걸 드러내면 낼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물론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좋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고 아껴주려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가장 맞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직장 내에서도 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가정도 지금 불안하고, 내 자식도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막 각자의 어떤 스트레스가 이미 전쟁통인데,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꾸 저 이렇게 피해자예요. 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약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사회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를 무시해 주세요.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난 약자니까 그러면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못된 강자들은 이 약자를 짓밟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힘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관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나 가족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고 치유를 하거나 혼자 하면 교회든 명상이든 절에 가든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저녁에 운동하면서 해소를 해버리는 거지, 이 부분을 굳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료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는 정작 나는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돼. 일을 해서. 이게 첫째인데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의탁함으로써 정작 심리적인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이 어떤 일하는 것도 나중에는 못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미 이 인간관계에서 깨져버리니까 이 업무 능력도 결국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약자 취급하지 말자. 내 약한 점을 빨리 인정하고 그거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해서 깔끔하게 1대1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좋지. 굳이 약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마치 전 상처가 잘 받는 사람입니까?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이 강점을 드러내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는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게 그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사회생활에서 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내가 더 어떤 타켓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생활이란 게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꼭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엄청 잘해가지고 성공한 적도 있었고 사회생활 잘했다라고 이 교만해진 상황에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완전히 수많은 동료로부터 제가 그렇게 믿었던 그 대단한 분으로부터 완전히 저는 초전박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저는 그날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할 정도로 저도 완전히 무너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사회생활을 그렇게 제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제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와장창 짓밟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이 조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구나, 순수하지 않구나, 대충 그냥 내 자신을 대충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마냥 성격 좋다고 해서, 마냥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잘해준다고 넙죽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그냥 좋은 생각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막 믿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믿는 건 맞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한두 번 보고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쉽게 믿었다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천천히 시간을 둬 가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도로 오랫동안 만나고 사귀고 나서 저 사람은 충분히 믿어도 좋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드러내도 늦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저는 모든 사람을 믿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줘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호구가 된다. 호구의 의미는 남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결국 꼬범과 같은 것을 호구라고 해요. 호구의 또 첫 번째 의미는 호랑이 호의 입구예요. 호랑이 입. 호랑이 아가리를 말해요. 결국은 호구라는 것은 자기 어떤 주체성이나 자기 스스로 중심이 서 있지 않고 남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이 호구는 결국 어떻게 된다? 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잡아먹히게 된다. 이 사람은 순수하고 양심적인 거고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는 결국은 호구가 되어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서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에 대해서 불신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고 사귀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모든 게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조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면 안 된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정확한 말이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차라리 너는 왜 이렇게 과묵하냐, 이 소리를 듣는 게 낫지. 괜히 엉뚱한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막 생각지도 않는 소리 막 했다가 괜히 욕먹어가지고 이 조직에 분란을 만들 바에는 그냥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냥 과묵한 사람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쉽게 드러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다 쓰면서 자기만이 어떤 성공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동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7가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된다라면 최소한 내가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중간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생활을 억지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된다라면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해입니다.